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이번 시즌 남은 경기가 단 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 바로 다음 경기인 브렌트포드전은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죠. 이 경기가 갖는 의미와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중 골키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토트넘의 수문장이었던 위고 요리스는 사실상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그의 후계자가 될 후보 리스트에 브렌트포드의 수문장인 다비드 라야가 그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 요리스 대신 골문을 지키고 있는 포스터도 안정적인 발밑으로 팀의 보탬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미숙한 프리킥 대응으로 아쉬운 실점을 하는 등 결정적인 세이브 장면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 선수가 킥을 하는 순간 시야 확보를 위해서 몸의 중심을 슈팅 궤적의 반대 방향으로 잡았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느린 반응으로 인해 굉장히 구석으로 들어간 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포스터는 안정감에 비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같은 경쟁력이 강한 팀이 되기 위한 골키퍼로서는 선방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요리스건 포스터건 두 선수 모두 현재 나이 35세로 팀의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역시 새로운 골키퍼의 영입은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토트넘 팬들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라야의 플레이에 관심을 갖고 경기를 시청하시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다비드 라야라는 선수가 토트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지 아닌지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골키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클린시트와 세이브 그리고 실점 횟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키퍼의 능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록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기록들은 단순히 골키퍼 혼자만의 능력으로 평가받기에는 그 팀이 갖는 수비력과도 너무나도 큰 밀접 관계가 있어서 순수하게 키퍼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팀 키퍼는 실점 상황 자체를 적게 맞이할 것이고 약팀 키퍼는 슈팅 막느라 정신없는 경기를 치를 테니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속팀의 유불리를 가장 적게 영향받으며 동시에 골키퍼 혼자 본연의 능력을 가장 잘 파악시켜주는 스탯은 아마 골스 프리벤티드일 것입니다. 그럼 우선 골스 프리벤티드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우리는 XG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슈팅하는 선수의 그 순간 득점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슛하는 선수의 위치, 그리고 그 순간 수비들과 골키퍼의 위치까지 감안해서 그 확률을 산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당연히 키퍼에게 역시 실점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죠. 이 상황 키퍼 입장에서 실점할 가능성이 6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점 가능성이 0.6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슈팅을 엄청난 세이브로 키퍼가 막아냈다고 치죠. 이때 실점 가능성이 0.6에서 실제로 골 먹힌 게 없으니까 0을 뺍니다. 그럼 이 슈팅에 대한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0.6-0, 즉 0.6이라는 양수값이 도출됩니다. 이처럼 양수가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쉽게도 이 상황이 너무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실점하고 말았다고 치죠. 그럼 실점 확률 0.6에서 실제로 실점을 했으니 한 골을 빼야겠네요. 그러면 0.6-1, 즉 마이너스 0.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골스 프리벤티드에서는 음수가 나오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팀버프를 거의 안 받는 스탯이냐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 한 키퍼가 강한 수비의 서포트를 받는 키퍼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 공격수가 슈팅을 하려는 순간 시야와 각도를 방해해주는 수비의 도움을 받아 결국 실점 확률이 고작 3%밖에 안 되는 슈팅을 막아낸다면 결국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0.03 빼기 0이라서 포인트 적립을 겨우 0.03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의 도움을 많이 받은 쉬운 슈팅은 막아봤자 쌓이는 점수가 미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0.03짜리 슈팅을 실수로 실점했다. 그럼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0.03 빼기 1이라서 무려 마이너스 0.9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쉬운 슈팅을 실점하면 감점 포인트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팀 수비들의 능력이 떨어져서 키퍼가 맞이하게 되는 순간 실점 확률이 70%라면 그걸 막을 시에 얻게 되는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0.7-0이라 무려 0.7포인트를 적립하게 되고
실점했다고 하더라도 0.7 빼기 1이라서 비교적 적은 마이너스 0.3이라는 포인트 차감이 이루어지겠죠. 정리하자면 팀 버프인 수비진의 수비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키퍼 스스로 어떻게 세이브했느냐를 보여주는 키퍼 스탯 중 가장 효과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가 골스 프리벤티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스탯이 그 골키퍼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는 점, 중요한 객관적 참고 자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분석하려는 다비드 라야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1.85나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 다른 주요 팀들 주전 골키퍼들의 골스 프리벤티드 값을 간해수공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인 다비드 데아입니다. 그의 이번 시즌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무려 마이너스 2.55입니다. 양수가 아니라서 놀라셨나요? 그럼 아스날의 램스데일은 어떨까요? 그의 골스 프리벤티드 값은 마찬가지로 음수인 마이너스 1.73입니다. 이번 시즌 역대 최악의 폼을 보여준 토트넘의 요리스는 얼마일까요? 무려 마이너스 4.6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문장인 포스터 역시 마이너스 1.44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라야처럼 양수인 1.85가 나오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국가대표 마지막 골키퍼 한 자리를 데야 그리고 케파를 밀어내며 당당히 라야가 승선할 수 있었겠죠. 그럼 라야처럼 골스 프리벤티드 값이 양수가 나온 선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시티의 에드르송 역시 양수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0.99로 라야의 수치가 에드르송의 거의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첼시의 소문장인 케파 역시 0.84로 양수지만 라야의 수치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뉴캐슬의 골대를 지키고 있는 닉 포프도 0.95로 좋은 기록이지만 라야보다는 낫네요. 주요 키퍼 중 라야보다 높은 골스 프리벤티드 값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2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잉글랜드 국대 키퍼인 픽포드로 무려 3.56이라는 놀라운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 최고의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는 누구일까요? 그 선수는 리버풀의 알리송으로 무려 8.95라는 믿기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미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시즌 막판 지금처럼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바탕에는 분명 알리송의 선방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널티킥 실점 확률이 0.75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키퍼가 한 시즌 동안 맞이하게 되는 페널티킥 횟수는 3, 4회고 그중 한 번 정도 선방을 하는 경우가 좋은 케이스인데 알리송의 골스 프리벤티드 8.95는 무려 한 시즌에 페널티킥 12번을 막아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리송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비드 라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었죠? 다시 돌아가서 이처럼 라야는 분명 세이브 능력이 여타 다른 빅클럽들의 주전 골키퍼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사실 그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팀빨이 딸려서 실점 찬스가 많았던 라야는 자신의 선방 능력을 이용해 경기당 세이브 횟수 무려 4.1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경기에 4개 이상의 세이브를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면 데야, 램스데일은 경기당 2.6개, 알리송 2.9개, 에드르송 2.2개, 케파 3.2개, 닉포프 2.4개, 픽포드 3.4개, 요리스 3.2개, 포스터 2.5개로 비교 대상군인 주요 키퍼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크루투아도 골스 프리벤티드 마이너스 0.82에 경기당 세이브 2.7회고요. 바르셀로나의 키퍼 테오 슈테겐도 골스 프리벤티드 6.50이라는 미친 값에 비해 세이브 상황을 맞이한 횟수는 적어서 경기당 세이브 횟수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야가 브렌트포드에서 동료 수비진이 쉽게 열어주는 슈팅 찬스를 엄청나게 막아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이브 횟수 역시 무려 146회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단독 1위입니다. 그의 능력은 비단 이번 시즌에만 반짝 빛났던 것이 아닙니다. 라야는 지난 시즌에도 골스 프리벤티드 값이 1.30으로 2시즌 연속 양수값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요리스의 후계자로 라야를 영입 리스트에 올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라야 말고 현재 토트넘과 거론되는 다른 선수들은 어떨까요? 이 시점에서 스퍼스와 링크가 걸리고 있는 선수는 세리아에서 활약 중인 AC 밀란의 메냥과 인터 밀란의 오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냥의 이번 시즌 골스 프리벤티드 값도 마이너스 1.24로 음수,
오나나의 값 역시 마이너스 2.97로 음수입니다. 또한 이들은 밀란이라는 강팀 수비진의 도움으로 인해 매냥의 경기당 세이브 횟수는 1.9, 오나나는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키퍼가 자신에게 닥치는 실점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다른 특징으로는 경기장을 넓게 쓰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페널티 박스를 버리고 밖으로 달려나와 공을 처리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런아웃 수치가 높은 편입니다. 경기당 런아웃 비율이 0.6회로 골대를 잘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데야, 요리스가 보여주는 0.3의 2배 되는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히트맵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라야의 히트맵은 페널티 아크 주변 넓게 히트맵이 형성되고 있지만 요리스와 데야는 그 반경이 페널티 아크 주변에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야는 정말 많이 밖으로 나오네요. 다른 선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프라인 움직임까지 찍히고 있습니다. 라야가 이처럼 전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빌드업에도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경기당 볼터치 횟수는 49.4회로 데야의 36.4, 램스데일의 33.7, 알리송의 45, 에드르송의 36.2, 케파의 41.4, 닉포프의 29.4, 픽포드의 41, 요리스의 34.3, 포스터의 28.7을 크게 앞섰습니다. 앞으로 잘 전진하지 못하는 토트넘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하기에 적극적인 롱볼 패스도 많이 시도합니다. 경기당 10.8의 롱볼을 부리며 일반적인 키퍼들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볼 성공률이 42%라서 36%의 데야, 29%의 램스데일에 비해 매우 좋은 기록입니다만 롱볼 싸움과 그로 인한 세컨볼 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토트넘에게 그의 이런 성향이 좋은 작용을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라야의 골키퍼로서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작은 신장인데요. 키가 183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명 골키퍼로서는 단신에 들어갑니다. 키가 작은 키퍼라고 볼 수 있는 픽포드보다 2cm가 작은 신장이죠. 하지만 라야는 공중볼에 대한 판단력과 점프력으로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잘 커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픽포드가 이번 시즌 처리한 공중볼 횟수는 총 20개로 리그 12위지만 라야가 처리한 공중볼 횟수는 그 2배가 넘는 47회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단독 2위의 기록입니다. 신장이 191cm인 램스데일의 20회, 알리송의 23회에 2배가 넘는 처리 횟수고요. 키가 198인 닉포프의 33회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키가 작아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중볼에 매우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번 주말 토트넘이 상대하게 될, 그리고 어쩌면 토트넘이 영입할지도 모르는 골키퍼인 다비드 라야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라야, 매냥, 오나나 모두 27세 나이로 동갑이군요. 과연 이들 중 다음 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되는 선수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다음 시즌 라야가 토트넘의 골키퍼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신가요? 자세한 건 이번 경기를 보면서 판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런 라야를 뚫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멋진 득점을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